얼마 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불안한 것은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한 주의 마무리와 시작점이 괜찮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겠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 오르고 있는 것은 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리밸런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려 합니다. 투자한 상품들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 계속 일정하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상반기가 마무리될 즈음, 하반기가 마무리될 즈음, 혹은 분기가 마감이 될 즈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그 상품 아니면 그 자금에 대한 투자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많이 깨져 있겠죠. 그럼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더 삽니다. 이러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인데요. 뉴욕장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다음 장 보시죠. 뉴욕장에서도 리밸런싱이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한 전략가의 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호재가 없어도 리밸런싱 이 작업만 이루어지는 당분간 지수는 못해도 7%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독립기념일 연휴 이전까지가 한 7월 4일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략가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와서요. 대신증권의 한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 코스피 앞으로 20%의 반등 여력이 있다. 지난 금요일, 월요일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이렇게 더 반등한다라는 목소리만 좀 이렇게 눈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내용은 보죠. 펀더멘털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불가피한다고 하더라도 한 10에서 15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반대 매매가 정말 극에 치달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그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 얘긴즉슨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원화의 일반적인 약세가 조금이라도 진정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는데 딱 오늘 그러하잖아요. 원달러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현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만 같아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던 것은 앞서서도 지적이 됐지만 자동차였습니다. 다음 볼까요? 현대, 기아의 상승세가 장 초반부터 지수가 조금 더딘 상승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종목들과 함께 또 강한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머스크 미안한데 현대가 조용하게 미국 전기차 시장 야금야금 먹어가 이런 기사를 내보입니다. 물론 테슬라와 이 현대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수치상으로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현대 기아차가 판매한 전기차 그 모델들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지난 5개월간의 실적을 보면 테슬라가 10년간 이뤄낸 것 과 동일한 수준의 판매를 보였고 그만큼 속도를 빨리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또 하나의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비엠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다른 무상증자 이슈긴 하죠. 요거 내용 좀 보고 갈게요.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앞으로 현대차가 10년간 매년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새로운 것을 출시를 할 거고 아이오닉 5, EV6가 올해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딜러들의 경우는 과연 이 제공 물량을 그들이 확보했을까 의문이고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블룸버그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주가가 빵 뛰죠. 무상증자 한 주당 3주 배정 무상증자 단행했고 오늘 권리락 있는 날이고요. 기준가가 12만 원 4천 원, 12만 4천 원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위로 튀어오르면서 장중에는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이슈가 조금은 있기도 했지만요. 어쨌거나 오늘의 시장의 중심은 자동차, 그 가운데서도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오랜만에 또 배터리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과 함께 배터리 얘기 좀 재미나게 풀어볼 건데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분과 함께 재미나게 배터리를 쉽게 조금 이야기를 풀어드렸죠. 오늘도 금양의 박순혁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시장이 올라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니, 지난주 월요일에 이사님을 뵀다. 그럼 웃으면서 맞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시장 분위기가 튀어오르면서 또 그 중에 또 이제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가 또 핵심이 되면서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딱 타이밍이 맞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오늘 양극재 얘기 좀. 양극재 얘기. 네, 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예고를 드렸던 게 그 에코프로 BM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회사, 대단한 회사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또 되게 좋은 회사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움브레 모이르트 염호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 이제 세 가지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오늘 그 첫 번째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는 거, 좀 또 말씀드리려고 오늘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시장에서 그냥 슈팅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는 양극재 하면 1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요거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그 전기차에서 이제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에서 또 심장 역할을 하는 게 양극재거든요.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소재나 뭐 이런 거 중에서 이제 양극재가 그냥 하나 정도, 뭐 동박이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같은 레벨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같은 레벨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좋은 전기차는 이제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가 좋은 전기차고, 좋은 배터리는 좋은 양극재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암만 이 양극재가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다고 해도 이제 개나 소나 다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메리트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고려 청자의 비색이라고. 고려 청자까지 갑니까? 고려 청자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 청자가 이게 아주 좀 예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이 바로 이 비색이에요. 저 색깔. 어떻게 저 색을 뽑아내느냐. 그렇죠. 저게 이제 보면은 염료나 뭐 안료, 염료를, 그러니까 색깔을 저게 칠한 게 아니고 흙 속에 있는 이제 이 산화철을 환원시켜 갖고 그 환원된 산화철에 함유된 철 이온 부분이 이게 이제 드러나서 색깔이 저렇게 은은하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기술 자체가 고려에서만 저 기술을 만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대에도 되게 이제 좀 뭐랄까 크게 평가됐고 이제 좀 비싸게 거래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그 이후에 뭐 조선조 그다음에 현대에 와서도 저 비색을 재현하기가 정말 좀 어려운 좀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사님과 함께 역사와 그리고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원소 기호를 보일까요? 저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장 가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 비색 구현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이제 저분이 저 부안의 도자기장인 이웅규 사기장이라는 분인데 이제 저분이 이제 그 방송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게 그 가마에서
그 도자기를 가마에서 이제 굽는 과정을 통해서 저 색깔이 나오는데 그게 저 비색이 나오려면은 그 들어가 있는 이제 흙의 성분이라든지 유화기라든지 네. 굽는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습도, 공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야만 그러니까 아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야만 네, 저게 네. 나오는 거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예. 우리 그리고 이제 소장분들이. 저게 보면 그 옛날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이제 그 이 도자기 장인들이 이제 가마에서 꺼낸 다음에 막 깨는 게 있잖아요. 네, 망치로. 이건 예. 아니다. 그냥 예, 깨고. 예. 네. 그게 이제 비색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가마에서 나오는 게 그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가 그때마다 달라요. 네, 그거를 이제 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기 보시면 가마의 변화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거하고 똑같은 과정이 배터리에 이 적용됩니까? 예, 예. 에코프로비엠이 만드는 이제 양극재에도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네. 그 다음 다음 장 한번 보죠.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의 기술적 해자가 이게 이제 혼합 소성 분쇄 세정 코팅 소성 포장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네. 양극재 이게 좀 양극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좀 정확한 얘기는 이제 이게 양극 활물질이에요. 양극 그러니까 활물질. 이제 NCM이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에 이제 가루를 섞어서 그다음에 저 소성 그러니까 가마의 굽는 과정을 통해서 네.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전기적인 특성을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그게 대충 구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굽는 과정이 이제 그 고려 청자를 구워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색이 나오는 것만큼의 네. 이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청자의 비색을 내기 위해서 그 고려 네. 청자의 도공들이 이제 뭐 수십 년을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제 저기 투입해서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고려 청자 도공과 같은 숙련 기술자들이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쌓인 경험으로 나오는 게 이게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수준이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고 네. 그다음에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포스코케미칼, LNF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십수년간에 걸친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경험을 거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하이니켈 90%짜리 뭐 NCMA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냥 그래서 후발주자가 단순히 그렇죠. 좀 예, 만들어 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하고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한번 보시면 네네. 이게 이제 글로벌 양극재 순위 변화인데 여기 조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2020년이에요. 네. 2020년만 보더라도 양극재에서 제일 많이 큰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유미코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본의 리치아라든지 그다음에 네. 중국 업체들이 이제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LG SDI 쪽에서 이제 유미코아나 뭐 리치아 쪽 양극재를 많이 썼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은 2000년만 해도 이제 2,500톤밖에 안 되니까 그랬었군요. 유미코아의 뭐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작은 규모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21년 오면은 이게 순위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에코프로비엠이 75,000톤 1등, 이제 오른쪽 표가 2021년 기준이에요. 2021년 기준입니다. 예. LG화학이 6만 1,000톤 2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8등, 9등, 10등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게 4등의 유미코아를 한번 보시면 네. 유미코아가 2020년에 4만 8천 톤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4만 2천 톤으로 6천 톤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네요. 예, 저게 왜 그러냐면 저 무렵에 우리가 이제 그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는 이제 양극재 중에서 아주 품질 좋은 싸고 값싸고 그다음에 성능이 좋은 양극재 네. 기술을 우리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 이런 한국 K배터리 양극재 회사들이 만들어냈는데 유미코아는 그거를 만드는데 실패해서 유미코아의 물량을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다 뺏긴 결과로 저런 형태가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2021년도 기준이니까 예.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또 크게 순위는 바뀌지 않고 이대로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더 거예요? 이제 저런 그 독과점적인 형태가 이제 네. 22년, 25년까지 더 이렇게 더 격차가 벌어지고, 더 격차가 벌어진다?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 같은 데들은 이제 열심히 지금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는 반면에 네. 유미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못 짓고 있고 왜냐하면 주문이 없어서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고려 청자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자랑스럽네요. 예, 지금 그럼요. 우리의 배터리 예. 업체들이. 예, 이거 충분히 네. 좀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배터리의 어떤
기본들을 하나하나 또 이제 복습하는 시간 또 우리 이사님께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배터리 하면 배터리 종류 하면 3원계 배터리 그리고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뭐 이렇게 이제 나뉜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예, 뭐, 예, 예.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맨날 이렇게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워왔는데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인지 그냥 이렇게 둘만 나누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K 배터리가 3원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좀 정확한 정은 아니고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면 이제 에너지 밀도에 대한 설명 좀 드려야 돼 갖고 네네.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네. 이제 3원계에 비해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무겁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전기차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이제 배터리고 중국에서 이제 좀 쓰이다가 앞으로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내용 관련해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LFP 배터리 하면 일단 머스크가 이제 중국의 LFP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뭐 시작에 또 우리 업체들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난 시간에 와서 말씀 주셨던 얘기가 뭐 3원계가 비싼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저렴하고 성능도 더 좋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주신 걸로 예, 예. 기억을 해요. 이것도 좀 풀어주세요. 예. 그거 이제 저번 때 말씀드렸던 그 자료 양극재 종류별 킬로와트씩 원가 한번 다시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테슬라가 얘기했던 이제 NCM이 비싸다고 얘기했을 때는 NCM 622 니켈 60% 들어가 있는 거. 네. 요거를 말을 한 거고 LFP 대비해서 이제 한 25% 정도 비싼 거죠. 811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80%까지 수준까지 오면은 거기서 한 또 10% 정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NCMA 그러니까 니켈이 90%까지 들어가 있는 양극재의 경우에는 이제 네. LFP보다 오히려 좀 가격이 저렴해지는 낮아지고. 이제 그런 오. 현상이 있다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네. 요거를 이제 그 차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봤어요. 네. 실제로 그러면 차에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NCMA가 LFP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305 대 165로 차이가 한 84%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요.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 시당 원가가 아까 표에 나와 있듯이 NCMA가 107달러, LFP가 115달러 해서 7% 정도 저렴하고 네. 그래서 이게 차에 넣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100kW시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차량 한 대당 NCMA 배터리를 넣었을 때는 1,391만 원이고 LFP는 1,495만 원이니까 104만 원 정도 더 싸고요. 그다음에 한 대당 무게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예. 무게가 NCMA 같은 경우에 500kg 정도 들어가는데 와. LFP는 924kg 들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차이가 제법 424kg 나네요. 예, 더 무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LFP 배터리를 넣었을 경우에 가격도 비싸지지만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워진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무게가 무거워지면 네, 어떻게 네. 되냐면 일단 이제 전비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로백이 느려지고요. 가속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무거워지다 보면은 차량의 성능, 수명도 이제 단축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차량을 가볍게 만들까? 예, 예. 경량화, 소재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뭐 예, 그만 예. 찾아 나서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저 차량을 만들 때 네. 알루미늄 합금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쓰면 일반적으로 이제 철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벼우니까. 한 200kg 정도 가벼워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네. 좀 강점을 가지는데 아니 그 테슬라. 예. 200kg 줄이려고 줄이려고 알루미늄 합금을 합금을 쓰는 쓰는 건데 겁니다. 지금 예. 배터리 저거 두 개 차이가 400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LFP가 전기차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잘 모르는 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LFP가 뭐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이제 가격이 싸니까 그래도 LFP 좀 쓰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이라고 그냥 그렇게 대충 퉁치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에요.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그게 이제 차량 쪽에서 와서 그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막대하거든요. 네, 아까 네. 그 테슬라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경량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려고 뭐 알루미늄 합금 쓰고 뭐 난리를 치는데 저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중국에 저 LFP 배터리를 쓰겠다고 한 것은 중국에 아무래도 차를 팔기 위해서. 아, 중국 이렇게 공산당의 입맛에 예쁨을 좀 맞아야 되니까 보이기 위해서. 예쁨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최근에 것이다. 이제 그 기아가 이제 기아 니로 전기차가 이제 그
CATL 배터리를 써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재가 좀 한국 사람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이제 당연히 뭐 LG나 이런 배터리 쓰는 줄 알고 이제 주문했다가 CATL 쓴다는 거 얘기 듣고 뭐 이제 주문했던 거 막 취소하고 뭐 지금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 좀 차를 팔고 싶으니까 이제 그 CATL 배터리를 좀 써줘야 되는 좀 네. 전체적으로 좀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요, 이사님. 예. 그 최근에 중국 CATL이 에너지 밀도를 대폭 상향해서 뭐래도 1km 1000km 가는 그 네, 1000km를 간다 한 번 해가지고, 네, 네, 네. 그게 이제 개발했다. 그게 에너지 하더라고요. 밀도가 255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NCM 811 조고입니다. 아,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NCMA가 305니까 네. 열심히 개발해서 우리보다 한 세대 한 2, 3년 정도 더 뒤진 거를 지금 개발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지금 예, 현재 예, 기술이? 예. 와.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좀 뭐랄까 좀 이게 좀 야로가 있는데 좀 네. 제가 말이 네. 좀 생각이 나. 그게 이제 한국 기준하고 중국 기준하고 이제 좀 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500km 이제 한국 기준으로 해서 500km 가는 이제 전기차다 하면 중국에서 한 1000km 갑니다. 그 대륙 특유의 이제 뻥튀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왜 예. 우리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와도 중국은 잘 마사지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뭔가 이제 좋은 것처럼 이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 팩트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한국 기준하고 한국 환경부 기준하고 이제 네네. 미국 기준하고 유럽 기준하고가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의 WLTP 기준 이제 주행 거리가 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거의 한 30% 정도 더 멀리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차 같은 경우에 뭐 유럽 기준에서 뭐 600km 간다 하면 네, 한국에서는 거의 한 400km밖에 못 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이게 이제 그 주행 인증하는 이 거리 측정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 그거에 따라 또 중국 확연하게 같은 다르군요. 경우는 특히 뻥튀기가 좀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km 간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에너지 네. 밀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NCMA하고 NCM 811을 지금 이제 CATL에서 주력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CATL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NCM 주력이고 LFP 주력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NCM 523이나 622 같은 거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811을 자기가 개발했다 네. 해서 이름을 또 이제 기린 배터리 기린. 이렇게 네, 예, 그렇더라고요. 이름 좀 어. 나름 좀 멋있게 보이려고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NCM 811이 한 대당 원가가 한 1,716만 원 하는 데 비해 갖고 NCMA가 1,391만 원으로 한 325만 원 정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에서도 한 무게도? 100kg 정도 더 네, 무거운 네. 그런 형태니까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앞서 있는 겁니다. 그 그러네요. 앞서 있는 그 기술의 핵심을 누가 갖고 있냐?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같은 이제 양극 회사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들 수 있는 이 양극화 물질의 그 기술이 네, 아까 네. 말씀드린 이제 고려 청자를 굽는 과정하고 네, 이제 동일한 네. 그만큼의 이 기술적인 난이도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와, 이 정도로 대단한 회사가 예. 우리 코스닥 1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 회사였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계속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사님, 다음 자료도 한번 볼까요? 요거 12번 자료 한번 저기 네, 에코프로벤 열어보겠습니다. 10배 오른 이유 주가 한번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예, 10배 10배 오른 오른 이유 거. 예. 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벤이 지난 한 1, 2년간 한 10배 올랐는데 네. 이유를 보면 여기 보시면 2020년에 8,547억 매출을 하다가 올해 예상이 한 3조 5천억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한 5배 정도 는 거고 네. 영업이익도 이제 뭐 370억 하다가 이제 2019년 기준에서 보면은 불과 한 3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7배가 늘면서 당연히 주가가 11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1에서 10배 올랐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또다시 이런 형태의 성장을 거듭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또 뭐 10배 가까이 오르고 영업이익도 10배 가까이 늘고 한다면 네. 앞으로 3, 4년 뒤에 또다시 주가가 10배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네. 에코프로비엠이 앞으로 10배 오를 이유라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3월 2일 날 올해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그 자기들
캐파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까지 이제 7만 7천 톤이던 거를 한국 23만 톤, 미국 18만 톤, 유럽 14만 톤 해서 이제 총 55만 톤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캐파가 7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0만 대 정도 분량이 되고 보통 이제 전기차 한 대에 5천만 원이면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가 40%니까 한 2천 정도. 거기서 절반이 양극재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40조가 되는 거고 그 40조는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의 11배가 되는 거니까요. 2025년, 26년 가면은 또다시 10배가 이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계속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좀 그나마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최근에 장이 아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계속 네. 견주했고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상승세를 이제 띠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0배 더 오를 이유까지 찾아오시면 에코프로비엠 짱이야를 외치고 계신데 예. 우리 이사님은 금양 홍보이사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금양 얘기도 좀 전해주세요. 오늘 방송에 나오시면은 회사 얘기는 쏙 빼시고 다른 이야기만 쫙 하다가 가시는데요.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배터리 관련한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그래도 말씀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삼성하고 LG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저희가 개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 SGS라고 이게 글로벌 이제 품질 인증 기관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증을 거쳐야지 이게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받아갖고 이제 통과가 된 거고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저희가 잘 아는 게 이런 이제 사실은 저희 배터리도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를 쓰기 때문에 이게 성능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 2차 전지 산업에서는 슈퍼 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보면 보통 그 네덜란드 ASML이라고 슈퍼 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왜 저런 슈퍼이 없나 이런 얘기 말씀들 하시는데 그 슈퍼이 저 회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산업에서 슈퍼 을이고 사실은 저 회사의 양극재를 받기 위해서 글로벌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다 막 줄 서 있는 상태예요. 서로 받아가려고. 그만큼 매력 있는 회사를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오늘입니다. 우리 금양의 박순혁 이사의 K배터리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금양 박순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